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쓰시면서 뭔가 좀 아쉬운데 싶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AI를 평범한 챗봇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개인 비서로 확 바꿔줄 10가지 비밀 치트키를 알려드릴게요. AI한테 뭐 좀 물어봤는데 맨날 김치찌개 어떠세요 같은 너무 뻔한 대답만 돌아와서 실망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에이, 이게 뭐야 싶고요. 근데 그거요, 사실 AI가 멍청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가 문제인 거죠.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드는 범위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챗봇 수준의 AI를 진짜 나만의 수석비서로 만드는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 겁니다. AI한테 페르소나를 입혀보고 요청도 아주 똑부러지게 구조화해보고 대화도 다듬어서 마지막에는 일의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자동화까지. 어떠세요? 여러분의 AI를 제대로 트레이닝할 준비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본격적인 스킬을 배우기 전에요. AI의 잠재력을 정말 120%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핵심 마인드셋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AI를요, 머리는 엄청 좋은데 사회생활 경험은 제로인, 눈치 없는 신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뭐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이 생각 하나만 딱 머리에 장착하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실전이에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치트키 바로 공개합니다. 그건 바로 AI한테 구체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일종의 가면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차이 확 느껴지시나요? 그냥 부산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툭 던지면 왼쪽처럼 뭐 해운대, 광안리 누구나 아는 그런 뻔한 코스가 나오죠. 하지만 AI한테 너는 힙한 카페만 찾아다니는 부산 현지 20대 가이드야 라는 역할을 딱 부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AI 말투부터 추천하는 장소까지 싹 바뀌었죠. 오케이. 부산 토박이 언니가 진짜를 알려줄게 하면서요. 마치 진짜 친한 현지인 친구가 알려주는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막 쏟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페르소나, 역할 부여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이제 멋진 페르소나를 입혔으니까 이 똑똑한 신입사원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 할지 배워봐야겠죠? 우리의 요청에 뼈대를 세우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기술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단계별 사고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프롬프트에 딱 이 한마디.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봐. 이 문장 하나만 추가해도 AI의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마법 같은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더치페이 계산 같은 거요. 그냥 계산해줘 하면 AI가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계산했는지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줘 라고 하면 보세요. 각 단계를 논리적으로 밟아가면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증까지 할 수 있으니 더 믿음이 가죠. 세 번째는 예시 제공입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의 예시를 몇 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AI가 알아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확 높이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 쓰는 인스타그램 캡션 몇 개를 던져주면 AI가 금세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요. AI는 기본적으로 줄줄이 글로 답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로봇 청소기 비교처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형식을 딱 지정해주면 복잡한 정보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니까 꼭 써보세요. 다섯 번째 치트키는 이건 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부정 제약입니다. 특히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요. 건강검진 결과표처럼 복잡한 내용을 이해해야 할 때, 어려운 의학 용어는 하나도 쓰지 말고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지시하면 진짜 옆집 할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AI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AI와의 관계를 좀 더 협력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진짜 대화를 하는 치트키들을 알아볼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역질문 요청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생일 선물 좀 추천해줘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최고의 선물을 추천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먼저 질문해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AI가 갑자기 예산은 얼마인지, 친구 취미는 뭔지,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꼼꼼하게 물어보는 전문 컨설턴트로 변신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듣는 사람 수준에 안 맞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중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더라도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때랑 대학생, 그리고 CEO한테 보고할 때는 사용하는 단어, 비유, 설명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AI는 이걸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8번째는 톤 앤 매너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파티 초대를 거절해야 할 때 그냥 미안 못 가라고 하면 너무 차갑게 들리잖아요. 그럴 때 AI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고 다정한 톤으로 거절 메시지를 써줘 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럼 AI가 차가운 사실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가득한 글로 바꿔줍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 레벨의 기술인데요. 바로 자기 검열 요구입니다. AI가 가끔 그럴싸한 거짓말, 이른바 환각 현상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답변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 너 스스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다이어트 계획 위험하진 않아? 직장인이 실천하기에 현실적이야? 라고 물어보면 AI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합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프로들의 치트키죠.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 우리의 효율을 말 그대로 폭발시켜주는 방법, 템플릿화입니다. 매번 비슷한 내용을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중고장터, 게시글처럼 자주 쓰는 글의 틀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상품명, 상태, 가격처럼 바뀔 부분만 객괄호로 표시해서 변수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변수 칸만 채워 넣으면 순식간에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10가지 치트키!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AI에게 페르소나를 입혀라. 둘째, 단계별로 생각하게 하라. 셋째, 좋은 예시를 보여줘라. 넷째, 원하는 형식을 딱 지정해라. 다섯째, 이건 하지마 라고 부정 제약을 걸어라. 여섯째, AI가 나에게 역질문을 하도록 만들어라. 일곱째, 누구에게 말할 건지 청중을 정의하라. 여덟째, 원하는 톤 앤 매너를 설정하라. 아홉째, 스스로 답을 검열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반복 작업은 변수를 사용해 템플릿으로 만들어라. 이 10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를 그냥 검색 엔진 같은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는 비상하지만 시키는 것만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나의 개인 비서로 대하는 마음가짐. 이 마인드셋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써먹어 보세요.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AI는 더 이상 평범한 챗봇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가 된 강력한 부조종사, 코파일럿이죠. 이제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AI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